안녕하세요. 옵티멀 헬스 북스 리뷰어의 문성준입니다. 지금 리뷰하고 있는 책은 이 책입니다. 영양의학 가이드고요. 레이 박사가 미국 의사죠. 레이 박사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볼 챕터는 심장병 관련된 얘기입니다. 심장병 관련된 챕터가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 중에 먼저 7장부터 먼저 다뤄드리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2페이지입니다. 심근병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기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웨인이라는 중마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 레이가 육상 경기에서 지역 고등학교 신기록을 수립했을 정도로 잘 뛰었고 웨인이라는 중마고인 친구는 2년 뒤에 이 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 뛰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웨인이 진찰을 받으러 레이 박사에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 문제 때문에 가게 되었는데 웨인이 심장 박출량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얼마나 강하게 박동되는지 나타내는 측정지인데요. 심장 박출량이 17%에 불과했다라고 그러고요. 정상 박출량은 50에서 70%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30% 밑으로 떨어지면 환자는 심장 이식 대기자로 거론될 정도라고 하니 17%라면 상당한 상태인 거죠. 이렇게 심장 박출량이 떨어진 이유는요. 심장 바이러스 감염을 앓은 결과로 심근병증, 심근의 극심한 허약을 일으켰음을 그게 밝혀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웨인에게 심장 전문의는요, 혈액을 묽게 하는 쿠마딘과 함께 심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기타 여러 약물을 처방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테스트를 해보니 17%에서 23%까지 증가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낙관적인 입장이 아니라서 그때까지도 문제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레이 박사는요, 자기 중마고인 웨인을 돕기 위해서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아내 리즈가 북서부 쪽으로 여행을 가는 도중에 하나의 기사를 읽었다고 그러네요. 천연 영양소인 코엔자임 Q10에 관한 연구를 다루었고 텍사스주 타일러에서 개업 중인 심장 전문의이자 생화학자 피터 랑쉔이라는 박사가 글을 썼다고 합니다. 랑쉔 박사는 자신이 심근병색 환자 등을 대상으로 그들이 매일 사용하는 약물들에 단순히 코큐10이라는 영양보조제를 추가함으로써 건강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레이는 나는 코큐텐이 사용에 관한 의학 문헌을 철저히 연구를 했고 내 친구에게서도 안전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는 내 진료실을 불러 랑센 박사가 권장했던 용량과 용법을 비슷하게 코큐텐을 처방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외인 박출량이 무려 51%까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호전은 많은 기도와 영양소 코큐텐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근 질환 중에 심근 근육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울혈성 심부전과 심근병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심장 근육의 질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장 질환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내 전기 시스템이 이 근육을 자극해 협동적, 효율적으로 박동하도록 한다. 그러면 심장 판막이 개폐하여 4개의 심방과 심실을 통해 혈액이 효율적으로 흐른다. 심장은 체내 모든 장기에 생명을 불어넣은 혈액을 뿜어내는 주요 근육으로 항상 규칙적인 박동을 유지해야 하므로 상당히 높은 에너지를 요한다. 울혈성 심부전과 심근병증 원인으로는 고혈압, 재발성 또는 중증 심장 발작,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과 루푸스나
피부 경화증 같은 침륜성 심장 질환 등이 있다. 이러한 질환 각각은 심장 근육이 힘을 약화시키고 전신에서 받아들이는 혈액의 양을 감당할 수 없게 한다. 심장은 약해진 상태를 보상하기 위해 더 확장되고 더 빨리 뛴다. 그러나 혈액은 결국 폐로 역류해 폐에 물이 차게 된다. 이것을 울혈성 심부전이라고 한다. 환자는 본질적으로 자신이 수액에 잠기기 시작한다. 가끔 심부전은 주로 우측 심장에서 발생하는데 이 경우 간에 우열이 생기고 다리는 붓게 된다. 웨인처럼 환자의 심장이 약해지고 확장되면 의사들은 이를 심근병증이라고 부른다. 심근병증은 울혈성 심부전이 매우 심각해진 경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지 두 가지에서 말씀을 드렸죠. 심근병증과 그 다음에 우울혈성 심부전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나오는 심근이라는 내용은 심장의 근육입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에서 심근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심근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강력한 근육입니다. 보통 근육은요 평활근과 그리고 골격근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은 대부분 평활근하고 그리고 골격근입니다. 그래서 골격근육 힘이 굉장히 셉니다. 힘이 굉장히 세지만 지구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평활근 같은 경우는 힘은 약합니다. 하지만은 이 지속성이 강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근육이 대부분인데 심장 근육은 굉장히 힘도 세고요. 그리고 또 지속적인 또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활근과 골격근 두 개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심근입니다. 그래서 이 심근의 질환이 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걸로 알고 계시냐면 부동맥으로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정맥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심장이 뛰는 그 횟수에 대해서 그 문제와 그리고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뛴다 서맥 그리고 빈번히 뛴다고 해서 빈맥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르르 뜬다고 해서 세동이라는 그래서 부정맥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코엔자임 Q10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큐텐은 장기육, 쇠고기, 콩기름, 정어리, 고등어, 땅콩 같은 다양한 식품에 미량에 함유되어 있다. 코엔자임이란 체내에서 수많은 효소 반응에 필수적인 보조 인자를 말한다. 그중 코큐텐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내에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효소에 대한 보조인자다. 기억하듯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배터리 또는 난로로서 세포의 에너지가 생성되는 곳이다. 미토콘드리아의 효소들은 모든 세포 기능에 필수적인 ATP 생성에 필요하다. 미토콘드리아의 산화 과정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점을 기억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에너지가 생성될 뿐만 아니라 위험한 부산물인 활성산소도 생성된다. 강력한 황산화 물질인 코엔자임 Q10은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데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 이 상황에서 코엔자임 Q10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에너지 생성을 돕는 것이다. 라고 코큐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Q10이 원료로서는요. 아미노산인 티로신으로부터 코엔자임 Q10을 만드는 능력을 보유하나 이는 최소 8종의 비타민과 여러 미량 미네랄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티로신 아미노산이라는 단백질을 분해하고 나온 최종적인 단계의 영양소입니다. 그것을 아미노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0가지 아미노산 중에 한 가지인 티로신을 기본으로 해서 코큐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엔자임 Q10 결핍과 심부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큐텐의 양은 치주질환, 암, 심장질환과 당뇨병을 앓은 환자에게 현저히 감소되어 있다. 국제적 연구들 중에
최대 규모인 바지오와 동료들이 시행한 이탈리아 다기간 임상으로 신부전 환자 2,664명이 참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환자들 중 거의 80%가 코엔자임 Q10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증상이 개선되었고, 이 환자들 가운데 54%는 세 가지 주요 증상 항목에서 주요 개선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근병증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랑쉔 박사의 의학 문헌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992년 포커스와 랑쉔 박사가 의학 문헌에 보고한 연구가 이와 같은 딜레마에 확실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생각했다. 이들은 이식 대기자 11명을 대상으로 코엔자임 Q10을 투여했다. 그 결과 환자들 중 3명이 뉴욕 심장협회 병기분류 지참상 질환이 최악인 4기에서 최선인 1기로 호전되었다. 아울러 4명은 3에서 4기에서 2기로, 그리고 또 다른 2명은 3기에서 1기로 병기가 개선되었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뉴욕 심장협회의 병기 분류는요, 1기부터 4기로 되어 있습니다. 1기 같은 경우에는 신체 활동은 제한은 없으나 일상적인 신체 활동으로서 과도한 피로, 그리고 숨을 참는 것, 심장이 두근거림이 일어나지 잘 않는다는 게 1기고요. 그리고 단계로 내려가서 4기 최악인 상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체 활동을 하든 불편함을 느끼며 안정 시에도 혈성 심부정 증상들이 있다. 어느 신체 활동에도 불편함이 증가하고 증상이 나타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의학 문헌에 대해서도 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부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의 심장은요, 심장이 뛸 때는 우리 심장에 보면 동방결절이라는 안테나가 있습니다. 동방결절에서 뇌에서 신호를 받게 되는데 그 신호를 받는 걸 베타파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타파를 받아서 우리의 심장은 한 70번에서 한 80번 정도 뛰게 되어 있습니다. 1분에 70번에서 80번 정도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뛰는 건 자체가요, 한 70번보다 더 떨어진 한 60번 정도 된다라고 하면 천천히 뛴다고 해서 서맥이고요. 그리고 100번 이상을 뛰게 되면 빈번하게 뛴다고 해서 빈맥입니다. 그리고 한 300에서 360번 이상을 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세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동이 되었을 때는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혈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부터 현재의 내용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왜 의사들은 코엔자임 Q10을 추천하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행된 코엔자임 Q10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국립보건원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범람하는 합성의약품과 달리 코엔자임 Q10은 천연물이기 때문에 식품의약국 FDA를 통해 특허를 받을 수가 없다. 제약의사들은 아무런 경제적 요인이 없는데 코엔자임 Q10 같은 천연물을 FDA 승인을 받는데 소요되는 3억 5천만 달러를 쓸 리가 없다는 얘기죠. 아울러 제약의사가 의사들에게 자사 약물을 사용해 달라고 홍보하는데 비용도 많이 든다. 이런 이유로 코엔자임 Q10이 약물로 승인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의사들이 코엔자임 Q10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주겠다. 의사들은 약학 교육을 받아 약물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천연물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한 새 치료에 관한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 대부분은 우리 진료실에 매일 찾아오는 제약회사 판매원들에 의해 좌지우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 박사가 당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자기 환자들에게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천연물이 어떻게 우리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능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제를 복용하는 것은 보완의학이란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 심근병증을 지닌 환자들은 계속 약물을 복용해야 하나 여기에 추가로 완전하고도 균형 잡힌 항산화 및 미네랄 정제와 함께 고용량의 코엔자임 Q10 1일 권장하는 것은요 300에서 500mg을 섭취하면 심장 기능의 정상 회복을 도와 환자들은 현저히 호전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부정맥에 관한 심장 질환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는 5장입니다. 5장은요, 심장질환 염증성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근경색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근경색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관상동맥의 문제인 협심증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협심증과 그 다음에 심근경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언론을 통해 콜레스테롤 문제의 심각성에 관한 이야기를 접한다. 심장질환은 미국 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당신은 심장질환의 주범이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혈관의 염증이라는 사실에 나만큼 놀랐을 것이다. 내가 연구를 한 바로는 미국에서 심장 발작을 일으킨 환자들 중 반 이상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었다. 또 내가 발견한 놀라운 점은 심장질환 원인이 되는 혈관의 염증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바로 영양 보조제라는 사실이다. 당신은 콜레스테롤 저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동맥 내에서 염증의 원인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염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데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어떻다고 라는 부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980년대 초 의사들은 모든 콜레스테롤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다. 우리는 고밀도 지단백 HDL, 콜레스테롤은 사실 몸에 유익하고 그 수치가 높을수록 좋으며 몸에 나쁜 것은 저밀도 지단백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얘기죠. LDL 콜레스테롤은 동맥벽에 축적되는 죽상반을 형성하고 동맥을 협소하게 한다. HDL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돌아다니면서 동맥을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1980년 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LDL 콜레스테롤은 실제로 나쁜 콜레스테롤이 아니다.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원천적인 LDL 콜레스테롤은 좋은 것이다. 사실은 이것은 양질의 세포막, 기타 세포기관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많은 다양한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수적이다. 우리는 이걸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사실은 우리가 음식으로 이것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몸은 이 형태의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LDL, 원천적으로 만들어지는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의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활성산소가 원초적 LDL 콜레스테롤을 변화시키거나 산화시킬 때 발생한다. 진정으로 나쁜 것은 바로 이 변형된 LDL 콜레스테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널에 나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989년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게재된 보고서에서 다니엘 슈타인버그 박사는 환자들이 산화를 억제할 만큼 충분한 항산화 물질을 체내에 보유하면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999년 마르코 디아즈 박사는요, 슈타인버그 박사가 처음 자신의 이론을 발표한 아래 주요 의학 저널에 게재된 모든 연구 논문을 검토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 박사는요, 체내 항산화 물질의 수치가 가장 높은 환자들에서 관상동맥 질환이 가장 적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자, 어떤 말이냐면 관상동맥 질환이
관삭동맥 질환이 가장 적은 환자들을 보니까 체내의 항산화 물질 소치가 높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염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뭐 인터넷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내용들 중에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이렇게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동맥 내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맥 내부의 첫 번째는요, 내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 동맥 부분에 이 부분을 내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막층이기도 한데요. 내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이 원래는 층으로는 근육층이거든요. 근데 내피와 그리고 근육층 사이에 내피아 공간이라는 부분, 내피아 공간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내피아 공간입니다. 동맥의 내부 표면은 내피라 불리는 민감한 단일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아래 근육층으로 되어 있다. 내피와 근육층 사이에는 내피아 공간이다. 여기에서 모든 손상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초적 LDL 콜레스테롤. 원초적 LDL 콜레스테롤은요, 이 말이 뭐냐면 원천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진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요, 지방질이 최종적으로 분해되고 난 이후에 HDL과 LDL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는데 처음 만들어지는 부분을 원초적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 LDL 콜레스테롤은 실제로 내피아 공간에 갖추게 되는데 여기에서 충분한 항산화 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면 쉽게 산화된다.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은 단핵세포란 백혈구에 의해 쉽게 포식되며 포식은 단핵세포가 문자 그대로 지방으로 가득 찰 때까지 진행된다. 이러한 포식은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러면 단핵세포가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을 꽉 차게 되면 거품세포로 변한다. 그러면 거품세포는 동맥의 민감한 내막에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 손상을 입힌다. 이는 내피 손상과 기능장애로 이어지며 그러면 동맥경화 과정이 시작되어 가속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내피 손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LDL 콜레스테롤이요. 아까 내피아 공간으로 가게 되는데 내피아 공간에 충분한 항산화제가 있으면요. 산화되지 않습니다. 산화되지 않는데 충분한 항산화제가 없어서 산화가 더 되면요. 이 부분을 단핵세포, 다른 말로 하면은 대식세포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면역세포 중에 대식세포가 이 세포가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먹는다는 거죠. 계속 찰 때까지, 계속 배가 부를 때까지 먹게 되는데 먹고 나면요 거품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이 거품세포로 변하게 되어서 이 거품세포가 산화가 돼서 손상이 된다는 것을 1차 손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염증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맥 내피에 손상이 가해지면 우리 몸은 해로운 산화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자 특정 백혈구를 파견해 대응한다. 여기서 단핵세포로 구성된 방어팀은 내피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적들을 포식한다. 이러한 염증 반응이 성공하면 문제는 해결되고 동맥 내막은 복골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과정은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핵세포는 계속해서 나쁜 산화 LDL을 모으기만 하지만 밖으로 보내지 못한다.
천연 자동 천연 자동 조절 기전이 없기 때문에 단핵 세포는 너무나 많은 산화 LDL 콜레스테롤로 꽉 차서 거품 세포가 된다. 이러한 거품 세포는 동맥 내막에 부착되고 궁극적으로 동맥경화로 가는 초기 결손인 지방선조를 형성한다. 지방선조는 염증성 병변이다. 이는 동맥경화에 이르는 과정의 초기 단계인데 이 과정이 여기서 그냥 멈춘다면 인체에 이 결함을 재발할 기회라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느 전쟁에서나 그렇듯 이 과정에서 부수적인 손상이 발생을 한다. 다시 말해 동맥 내막을 구성하고 얇고 취약한 세포층은 손상을 치유하기 되어 있는 과정에서 의해 오히려 한층 더 손상을 입어 염증이 확대된다. 그러면 더 많은 단핵 세포를 끌어모으고 다시 원천적인 LDL 콜레스테롤은 산화 LDL로 바뀐다. 이는 동맥 내막 주변 부위의 만성염증 질환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단계는요, 만성염증 반응입니다. 만성염증 반응은요, 염증이 더 많은 백혈구를 끌어모을 뿐만 아니라 단핵 세포들을 더 많은 산화 LDL 콜레스테롤로 표식한다. 이는 훨씬 더 두꺼운 죽상반으로 이어지며 동맥경화 과정은 이제 상당히 진행되어 간다. 이 만성염증은 또한 증식이라는 과정을 통해 동맥의 근육층을 두껍게 하는데 증식은 보다 두꺼운 근육층으로 축적되는 과정이다. 결과적으로 동맥은 좁아지기 시작한다. 이상이 전 과정을 악순환이다. 죽상반이 축적될 뿐만 아니라 동맥은 또한 두꺼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죽상반 파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죽상반. 다른 말로 하면 죽상 동맥 경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환자들 가운데 약 50%에서 관찰되는 최종 사건은 이 죽상반들 중 하나가 파열된 죽상반 주위에 혈전이 생성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혈전이 생성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혈전 더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은 상황은 해당 동맥의 급성 및 돌연 완전 폐쇄를 야기시키고 이로 인해 심장으로부터 그 부위로의 혈류가 차단된다. 이러한 위험을 초래할 잠재력을 지닌 죽상반은 흔히 작고 동맥의 현저한 협착을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죽상반이 파열되기 전에 심장질환을 진단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이제 당신은 죽상반이 파열되어 사실상 동맥을 차단하기 전까지 이 질환이 왜 그리도 조용하고 의심받지 않은지 알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상 동맥 경화를 통해서요, 혈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혈관이 막아질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병으로 발전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야기시킬 수 있는 질병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심증입니다. 협심증은요, 관상동맥이 70% 정도 막히게 되면 그럼이 협심증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의학에서 쓰고 있는 치료법은 혈전을 안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혈전이 안 생기는 혈전 용해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 용해제와 그리고 시술로는 조영술, 스프링 같은 그 혈관을요,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탁 혈관을 이렇게 넓히는 조영술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혈관이 막혀져 있으면 한쪽으로 우회를 해서 혈관을 다시 만들어내서 우회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약으로는 비스포 니트로글리세릴이라는 혈관 확장제가 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릴입니다.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말해주는 진정한 예방, 희소식은 항산화제와 이들의 보조 영양소들이 동맥 내 염증의 모든 원인을 제거하거나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비타민 E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세포벽 내에 제일 강력한 항산화제이다. 비타민 E는 사실상 LDL 콜레스테롤 내로 들어간다. 원초적 LDL 콜레스테롤의 세포막에는 비타민 E 수치가 높을수록 LDL 콜레스테롤의 변형이나 산화에 대해서 저항력이 높아진다. LDL 콜레스테롤은 동맥 내에서 산화되는 것이 아니라 얇은 내막을 통해 내피하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에만 산화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피하 공간에서 주위 세포들이 제공하는 항산화 보호는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만약 원초적 LDL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E를 많이 함유하면 내피하 공간으로 들어간다 해도 산화를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영양소는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보충은 내피 기능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타민 C는 또한 혈장 내와 내피하 공간 내 모두에서 LDL 콜레스테롤 산화를 방지하는 것으로 입증됐다. 비타민 C는 또한 비타민 E와 세포 내 글루타티온을 재생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이 반복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비타민 C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글루타티온. 자, 글루타티온은 가장 강력한 세포 내의 항산화 물질이고 모든 세포 내에 존재한다. 관상동맥 질환을 지닌 환자들은 동맥이 건강한 사람들보다 세포 내의 글루타티온 수치가 낮다. 글루타티온은 내피하 공간 주위의 모든 세포 내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항산화 물질이다. 따라서 세포가 보다 많은 글루타티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소인 셀레늄, 비타민 B2, 나이아신, N-아세틸 L-시스테인을 섭취하면 인체 내의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향상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의학에 대해서 진정한 예방이라는 부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영양 연구 절차 및 오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상호작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읽어 드릴게요. 연구자